네, 안녕하세요. 우리 107회 세무회계 상급 기출문제 세법 1부, 2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같이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 우리 매회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법인세법의 납세의무. 우리가 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그 다음에 또 비영리 내국법인, 외국법인 각각에 따라서 청산소득,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이런 부분 있죠. 자, 1번 영리 외국법인. 자, 영리 외국법인은 우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하고 비슷한 개념.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이거죠. 내국법인은 국내 국외, 외국법인은 국내. 여기서 비영리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요. 자, 2번 비영리 내국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은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영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우리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법인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입니다. 비과세 법인이기 때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각사업연 소득, 청산소득 전부 다 비과세 법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2번 내국법인이 본점 이전 등으로 인하여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정답 2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배당의 기속 시기.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사실 소득세법에서 더 출제가 많은 파트입니다. 1번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를 결의한 날. 2번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총에서 결의한 날. 3번 합병이나 분할은 등기,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이 기속 시기고요. 4번 해산, 청산, 법인이 없어지는 거죠.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되는 것. 자, 1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이 법인이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로부터 거두어서 납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따라서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이 법인이 귀속되는 게 아니죠. 3번 법인세 환급액. 법인세 납부할 때도 송금 불산입이니까 법인세가 환급될 때도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감자 차익. 정상적인 어떤 외부와 어떤 소득이 아닌 주주와 거래를 통한 감자 차익은 기본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업수익금액 입금 항목이고요.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토지를 1억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인세법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 기업회계기준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취득 부대비용도 전부 다 포함시키죠. 취득원가에 취득 부대비용도 전부 다 포함시킵니다. 토지 1억, 일단 세금 500만 원, 중개수수료 500만 원, 1억 1000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둘 다 동일합니다. 취득 관련된 부대비용은 전부 다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기타 사유출 1번 즉 귀속자를 묻지 않고 또는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을 때 기타 사유출 소득 처분합니다. 또는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이미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잡혀 있을 거니까
별도의 귀속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귀속자를 밝혀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함인데 이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본인 소득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타 사유출이고요. 2번 업무용 승용 자동차 처분 손실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기타 사유출입니다. 4번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관리권 차익금 이자 기타 사유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주주가 거주하는 우리 주택, 회사의 법인 명의의 주택 수리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고 대주주니까 이 기속자를 밝힙니다. 즉 송금 불산입을 하고요. 송금 불산입을 하고 그 기속자에게 또 한 번 과세를 합니다. 주주니까 배당이죠. 배당. 정답 3번입니다. 7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 자, 22년 한도 초과액. (22년) 한도 초과액이 200이 있고요. 23년 부족액입니다. 24년 부족액이 100만 원입니다. 자, 원래 시인 부족액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지만 혹시 당해년도 이전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이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합니다. 원칙은 시인 부족액은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기 전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당해년도 시인 부족액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자,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선 당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500이고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더합니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더합니다. (205만 원이 나오겠죠. 205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각사하면 소득금액이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액까지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9번 법인세법상 가지입금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아닌 것. 가지입금 인정이자. 자, 대표자 직원은 모두 주주가 아니고요. 2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액, 복리후생 목적으로 특별히 부당예산 부인,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2번 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 마찬가지고요. 3번 월정액급여 범위 내에서 일적인 가불금, 마찬가지로 복리후생 목적으로 부당예산 부인, 가지입금 인정이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대표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액은 우리 가지입금 인정이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적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당좌대출 이자율,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 정도의 이자를 받지 않으면 받은 거로 간주해서 법인의 소득에 가산이 되고요. 기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부당예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법인이 손해보는 것. 법인이 손해보는 거고요. 특수관계자. 그리고 법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예산 부인인 겁니다. 1번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2번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4번 불량 채권을 양수한 경우. 전부 다 손해본 거죠. 4번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이거는 법인이 이익 보는 거니까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법인세법상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중간연합세액은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후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정답 1번이고요. 2번 우리 중간연합 의무는 6개월 초과돼야 됩니다. 6개월 이하 내국법인은 중간연합 의무가 없고요. 3번 중간연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4번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법인세법상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 서류가 아닌 것. 1번 세무조정계산서, 2번 재무상대표, 3번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4번의 자본 변동표는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3번 법인세 과세 표준 2억까지는 9%,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입니다. 실제 세금 신고 납부는 사업자가지만 최종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거죠. 2번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특징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즉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공제.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빼주는 겁니다. 자, 4번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합니다. 소비한 나라에서 그 나라 세율에 따라 과세하자.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15번 자, 신규 사업자 원칙은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이 되지만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기산이 됩니다. 2월 1일 정답 2번입니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을 0% 적용할 뿐이지 모든 부가가치세법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2번 재화 수입자. 자, 우리 공급자 컨셉이면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지만 매입자 컨셉인 재화 수입자는 사업자, 비사업자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모든 부가가치세법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요. 오직 납부하고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합니다. 3번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왜? 과세사업이 있으니까. 17번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되는 것이 아닌 것. 1번 자기 생산 재화를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이고요. 2번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 면세 전용 간주 공급입니다. 4번 폐 없이 잔존 재화, 간주 공급이고요. 면비판 계사표가 있죠. 자,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수용자동차의 전용, 판매 목적 다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18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1번. 공급 대가를 혹시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시가. 2번.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도 전부 다 포함시킵니다. 3번. 연체이자는 공급 후에 계약을 어겨서 발생한 사후적인 일종의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재와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수입 시에 부과된 관세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킵니다. 19번. 영세율 적용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것. 자, 주로 이제 세금계산서 필요한 것은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1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죠. 근데 해외로 나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실질 내부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0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아닌 것. 자, 1번에 세금계산서, 3번에 현금영수증, 4번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 견적서는 크로스 체크 기능이 없습니다. 크로스 체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증빙 아닙니다. 정답 2번이고요. 21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관련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총 매출액 5천이고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전부 차감합니다. (4,700) 정답 1번입니다. 22번. 신용카드로 공급한 대가가 1,100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자, 우리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하더라도 직전 공급가의 합계액이 10억 초과는 개인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3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영원. 23번. 조기 환급 사유가 아닌 것. 1번 영세율, 3번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4번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대손세액공제는 우리 예정신고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죠. 2번. 대손금액은 110분의 10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히 부가가치세액이 나올 겁니다. 3번. 간이가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된 대손세액으로 한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5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 적용 대상 판정 시 직전 1영년의 공급대가는 우리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2번. 간이 포기하고 일반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포기하고 간이를 할 수 없고요. 3번. 간이도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4번. 간이가세자도 우리 부가가치세 사업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세법 2부 소득세법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소득세법의 거주자, 비거주자, 우리 법인세법의 내국법인, 외국법인, 매회 출제되는 부분, 납세 범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거주자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번. 자, 국내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고소가 든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 2번.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4번.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죠. 우리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정답 4번입니다. 2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직접세고요. 법인세,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3번에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종합과세, 퇴직, 양도는 분류과세. 4번,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우리 소득세법 1년을 초과하여 과세기간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력 기준입니다. 중간에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비거주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 되겠지만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금융소득 과세 방법을 옳지 않은 것. 1번. 직장 공제에 초과하는 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2번.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워낙 원천징수세율 자체가 최고세를 육박하니까. 3번.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 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내 금융소득은 우리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되죠. 금액 관계없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외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는. 자, 1번. 우리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2번.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도 1월달에 연말정산으로 종결. 4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종결시킵니다. 4번. 결손금이 있는 사업소득자. 실제 어떤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해야 됩니다. 원칙상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 소득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1번에 이자 배당, 우리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없습니다. 자, 2번에 연금소득도 필요경비는 없죠. 퇴직소득도 연금소득공제 이런 게 있을 뿐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양도소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6번입니다. 총 급여액은 얼마인가? 자, 기본급이 매월 200만 원이고요. 식대는 매월 15만 원. 근데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본급만 과세되는 거죠. 2,400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12, 2,400이고요. 7번.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6%입니다. 6%.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 우리 기타 소득금액,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기타 소득금액. 자,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라면 필요경비까지 감안한 금액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해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해로 처분된 금액. 2번. 근로제공, 보수, 상여금. 4번.
퇴직함으로써 받았는데 퇴직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임원 같은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퇴직 이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 소득입니다. 직장 근로기간 동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번 비과세하는 사업소득으로 오른 것. 1번 10억 이하,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10억 원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는 주택임대소득. 우리 12억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12억 이하는 비과세. 정답 1번이죠. 2번 부동산 매매업, 3번 건설업, 4번 교육, 사업, 교육 서비스업 전부 다 사업소득입니다. 11번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우리 법인세법 논리랑 똑같습니다. 자, 건당 3만원 초과하는데 법적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 법적 증빙 서류가 없으면 직부인 당합니다. 직부인. 바로 필요경비 불산입. 두 번째, 자, 경조금도 20만원까지는 괜찮은데 20만원 이하더라도 증빙은 있어야 됩니다. 초청장이나 이런 증빙은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바로 직부인 당합니다. 증빙 자체가 없으면 증빙불비 접대비라고 해서 바로 직부인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300만원, 100만원. 정답 400만원입니다. 자, 증빙이 있으면 어차피 경조금은 법적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20만원까지 접대비 한도에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일단 20만원 초과되면 직부인, 증빙이 있더라도 직부인. 자, 20만원 이하 되면 법적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도 계산 해야 되고요. 증빙 자체가 없으면 바로 직부인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접대비 시부인할 때 첫 번째 증빙불비. 증빙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직부인 당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하죠. 자, 근데 이제 증빙은 있는데 증빙은 있습니다. 증빙은 있는데 우리 일반은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하가 되느냐 초과가 되느냐. 자, 초과가 되면 이것도 직부인. 이때는 기타 사유출. (20만원) 이하는 이제 한도 10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 들어오면 인정이 되고요. 한도 초과되면 기타 사유출. 12번입니다. 12번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임원이 연임되어 받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해고, 예고수당 퇴직소득입니다. 3번 법인세법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대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 4번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무조건 퇴직으로 본다. 아니죠. 실제 퇴직금을 받아야만 퇴직으로 봅니다. 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계속 근무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13번 총수익 금액에 해당되는 것, 산입되는 것. 자, 1번 여기도 이제 법인세법하고 기본적인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임의 평가 차익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 사업무관 자산 수증익. 사업과 직접 관련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죠. 증여. 개인적인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4번 국세 과원납금의 환급이자
총수익금액 불산입. 법인세법도 입금 불산입. 3번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마치 법인세법의 부당이익예산 부인하고 비슷한 유형이죠. 자, 14번 업무용 승용 자동차 관련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의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우리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도 적용이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만 제출한 사업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자동차 렌트비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800만 한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1000cc 미만 경차인 경우에는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명세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판정 시 연령 제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직계연속은 60 이상, 경로 우대 공제는 70 이상입니다. 정답 2번이죠. 자, 3번, 4번 수급자나 어떤 장애인은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 16번 사업자인 저술가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1억 지급하는 경우 우리 몇 프로죠? 3%. 3%. 따라서 300만 원.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7번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특별 소득공제. 여러분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소득공제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40만 원. 회사 부담금 빼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 20만 원. 자, 고용보험료 납부액. 회사 부담분 빼고 근로자 부담분 50만 원. 자, 생명보험료는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정답은 70만 원. 2번입니다. 18번 관로원에 들어갈 용어. 자, 과세기간 중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폐업 상태를 했을 때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세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게 수시부가세, 수시부가세. 즉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도 미리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수시부가세액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9번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 자, 1번은 건강증진 해당사항 없고요. 보약 이런 것 대상이 아닙니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국외에 지출한 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에 보청기 구입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번 자녀 세액공제고요. 9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자녀 세액공제 1이니까 15만원 공제합니다. 21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인데 2월 세액공제되는 거. 연금계좌, 자녀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2월 공제되지 않습니다. 2월 공제되는 거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우리 법인세법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입니다. 22번 결손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경비보다 필요경비보다 수익금액이 더 크면 결손. 2번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과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오직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2월 공제, 임대소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2월 공제 가능합니다. 3번 자, 2월 결손금과 당해년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결손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4번 자, 보기 4번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정답 2번이고요.
23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정기신고한 거로 본다. 아니죠.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거로 보고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2번.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 있습니다. 3번. 간편장부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실제 이제 표현은 조금 이상한데 실제 어떤 범위를 보게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이 수익금액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딱 비교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완전히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3번은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 수익금액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익금액 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익금액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법은 계속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기처럼 처음부터 간편장부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는 거는 좀 틀린 표현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해당 가생기간 수익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업종별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4번. 소득세법상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면 1개월이 아니고요. 2개월입니다. 2개월. 정답 1번입니다. 2번.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 가능하고요.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4번. 분납의 조건과 방법은 우리 법인세법과 동일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금액으로 옳은 것. 기본공제는 250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7의 세무액 상급 기출문제 모두 풀이 마치겠고요. 이번 107은 좀 특이하게 소득세법에서 이제 법인세법 내용을 좀 준용하는 그런 문제가 좀 몇 문제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하게 합격권에 들 수 있는 문제 난이도입니다.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